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황미영 멘토고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1부에 상담 신청하셨어도 2부에도 계속 받고 있으니까 끝까지 상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혼자서 고민한다고 해서 뭔가 해결책이 안 나올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유 종목들 저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풀어가시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략들을 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에서도요,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 상담을 해드렸지만 그 안에서 또 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렸어요. 저도 간단하게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코멘트를 좀 달아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는 또다시 올랐죠. 자, 미국 대선 영향, 트럼프 효과로 미국 증시는 올랐지만 주변국 증시는 조금 암울합니다.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 올라가듯 했지만 결국은 또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는데 미국에서 트럼프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좀 얘기했던 부분들은 좀 몇 가지가 있죠. 일단 세금 감면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이제 보호 무역을 하겠다. 그래서 관세를 인상하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관세 인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국내 증시에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무역 쪽에서의 수출 의존도가 75% 정도가 돼요. 전 세계 2위 정도가 되죠.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하고 중국의 이 무역 분쟁이 또 심화되면 미국과 중국 쪽에서의 또 수출 의존도가 약 40%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국내 경제에 뭔가 좀 영향이 없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피해주와 수혜주를 구분하면서 주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장은 항상 선반영이 되거든요. 이미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 높게 또 봤던 부분들 그리고 최악의 상황들을 감안해서 환율도 급등했었고 그 다음에 주가도 올라가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기부양책이 나오고 이 경기부양책의 효과는 국내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해외도 분명히 영향을 받고 하지만 이제 무역 장벽을 쌓는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모든 정책들은 항상 대통령이 처음에 나는 이렇게 정책을 할 것이다라고 해도 그 정책들이 100% 다 시행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또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외국인들도 수급이 들어올라 하다가 또 빠지고 그런데 아마 다음 주 정도는 어느 정도는 시장의 영향이라든지 또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생각들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수급 역시도 최근에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수급들도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평균적인 어떤 반등은 분명히 나오게 될 텐데 그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과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들의 편차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정관념, 무조건 트럼프가 되면 다 떨어지고 뭔가 안 좋다라는 이 부정적인 인식들 항상 이럴 때 개인들은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또 안 좋을 때마다 매도하게 되고 그 매도의 금액을 나중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또 받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너무 좀 성급하게 움직이는 건 좀 그래요. 매도를 너무 급하게 하는 것도 역시 나중에 실패로 이어질 수 있고 너무 매수를 급하게 하는 것도 역시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또 어느 업종으로 들어오는지 강도는 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확인하고 나서 매매에 임하신다면 그래도 이번 시장 이미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시장은 적응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가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자, 1부에 이어서 2부 상담 진행할 건데요. 자, 전화 상담은 계속 받고 있어요. 1부에서 전화 상담 요청하신 분들도 제가 상담해 드릴 거고 지금 2부부터도 상담 또 받을 거니까 지금 전화번호 있죠?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시작했습니다. 상담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저도 오늘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바로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내일까지 저희 멘토님들의 강연 일정이 있어요. 강연 일정 한번 안내해드리고 돌아와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잠시 후에 노원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시간은 아래 나와 있는데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저는 방송 끝나고 바로 이동할 거고 노원 평생교육원 4층 2강의실에서 오늘 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강연회장 오시면요.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 거고 국내 증시가 또 어떻게 될까? 또 미국의 영향은 또 어떨까?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내 종목들이라든지 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아마 구체적인 설명들은 이 방송에서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강연회 현장에 가면 거기에서 여러분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겁니다. 잠시 후 1시에 노원에서 저는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 일요일에 바로 내일이죠.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온라인 방송이 있어요. 자, 온라인 방송 제목은 황민혁의 심야 주식입니다. 자, 이 방송 참여하시려면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자,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하세요. 그러면 채널이 나올 겁니다. 그 채널 안에 들어오시면 이번 주 일요일 바로 내일 저녁 9시부터 진행되는 심야 주식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심야 주식 방송은 다음 주 중요한 일정들을 미리 제가 뽑아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을 또 관심 가져야 되는지 이쪽은 좀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를 미리 보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일요일 날 바로 내일 저녁 9시에 심야 주식 방송도 오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강연을 좀 알아봤으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상담을 지금부터 해드릴 건데 트럼프 때문에 뭐 고민 많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정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분명 있을 거예요. 떨어졌지만 다시 반등 나오는 종목들 기본값의 반등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본값 반등만 나오고 끝날지 아니면 여기서 뭐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또 있을지 그리고 내 종목은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제가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보유 종목들에 대한 고민 혼자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 동안에 무료로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아래 전화번호 나와 있는데요.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상담도 받고 있는데 샵 3989번 문자는 100원 유료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또 상담을 이어가도록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기, 네. 종목이 네. GS 단석, 네, 12만 1,200원에, 네. 네, 저기 5% 샀거든요. 12만 1,200원. 1,200원이요? 네. 최근에 이거 지금 수주 소식이 좀 있어가지고 많이 올랐죠? 네네, 갑자기 막 올라가더라고요. 갑자기 올라갔어요. 그래서 근데, 더 사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월요일 날. 자, 친환경 항공유와 관련돼서 1조 원대 규모의 수주 계약 소식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앞에 이제 그동안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 네. 갑자기 6만 5천 원 부근에서 반등을 좀 세게 주고 있단 말이죠. 이거 처음에 샀을 때는 손실 중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다가 이번에 수익이 났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어제 같은 경우에도 16%가 올랐어요. 네네. 네, 이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 가지 혹시 뭐 시간에 다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아니, 시간- 그건 잘 몰라요. 이게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그래요. 다행히도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조금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종가까지의 흐름이 일단 중요한데 네. 종가까지 이제 확 올라가서 마감이 됐죠. 그 꼬리가 네. 없이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다음 날도 이제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뭐 수주 소식이 분명히 호재고 이 호재 소식이 나왔고 그에 대한 반응들은 앞에서도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한번 이제 누를 때 좀 세게 누를 수도 있거든요. 네. 목표는 사실 우리가 손해 보고 수익 보고 나오면 되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DS 단석은 위쪽으로 14만 원 가격이 아마 여기에서 좀 이 가격 갈 때 좀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고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일 그 월요일장이요. 13만 원 위로 올라가면 13만 원 위에서 좀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더 사지 말고요. 더 사면 안 되죠. 예, 네, 예. 더 살려면 밑에서 더 샀어야 되는 건데 사실 네. 밑에서도 더 살 수가 없었어요. 수주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올라간 거지. 네. 만약에 수주 소식이 없었으면 더 떨어졌을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등 나올 때 잘 빠져나오는 게 중요해요. DS 단속은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고점 찍고 이제 내려온 거잖아요. 예. 그때 만약에 갖고 있었다 그러면 아 저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또 아. 기회가 왔으니까 그래서 13만 원 위로 올라가면 저는 여기서 욕심 부리지 말고 정리하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월요일 날 팔아야 되겠네, 그죠? 월요일에 흐름 보고 팔면 되죠. 네. 네. 그리고 네, 혹시나 손절가는 12만 1,200원이 지금 매수 가격이잖아요. 네. 네. 매수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12만 지금 2,000원 정도? 12만 2,000원 정도를 손절가를 잡아놓고 대응하세요. 어쨌든 손실 보고 나오면 안 되니까요. 이 네. 수익 왔는데.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요. 저희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자,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이노스페이스요. 이너스페이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4,600원에 10%요. 24,600원에 10%요? 네네. 혹시 어제 산 건 아니에요? 어제? 어젠가? 그젠가 샀거든요. 어젠가 그제 바로 앞전에 사신 거 맞네요. 네네. 자, 근데 지금 이 기업이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네. 이 회사 혹시 어떻게 사신 거예요? 어제 그저께 사셨다는 건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신 거예요? 뭐 TV 보고 사셨어요? 네네. 아, 그래요. 네. 이너스페이스가 이제 미국 대선에서 이번에 누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누구죠? 트럼프. 그죠? 트럼프죠. 네. 트럼프의 이 정치 자금을 지원을 많이 해준 사람이 있죠. 네. 일론 머스크, 그죠? 네. 네.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테슬라 전기차 사업을 하고 있지만 또 스페이스 X라는 항공 위성 이쪽 사업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공 위성 관련주 이 관련 이제 어찌 보면은 미국의 대통령의 어떤 테마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너스페이스도 그래서 이제 한번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그리고 이제 단기 한번 눌렸는데 다시 한번 어제 오른 거예요. 네. 미국에서는 어제 테슬라 주가가 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효과는 이제 월요일 딱 다음 주 초까지는 이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매수하신 지가 이제 며칠 안 됐으니까 이 종목 근데 항상 길게 끌고 갈 필요는 없어요.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단기에도 많이 무너지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미국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걔네들은 많이 올라가지만 국내 증시에는 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단 말이죠. 이 종목도 근데 되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 상승폭이 적을수록 또 무너질 때는 더 많이 클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래서 이너스페이스는 이번에 월요일장입니다. 월요일장에 25,150원이 최근 고점이잖아요. 그저께 고점. 고점 넘어갔을 때 그때 팔고 나오셔야 되는데 수익이 너무 작다. 이게 딱 그때 고점에서 팔라는 거 아니에요. 월요일날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 보고서 팔라는 거예요. 네. 어디가 고점이 딱 나올지는 아직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적인 가격은 일단 전고점짜리 넘어가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 26,000원 정도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정도 선에서는 수익 정리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 수익 잘 챙기고 나오세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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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네. 종목인가요? 덱스터 13,500원에 35%요. 덱스터 13,500원에 35%요. 네네. 13,500원. 자, 꽤 오래됐네요, 종목이.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정도 되셨어요? 3년 넘은 것 같아요. 3년 넘었어요. 네. 비중도 3년 넘었으면은 중간에 한번 매수가 위쪽으로 올라갔다 빠졌나 봐요? 제가 계속 계속 좀 내릴 때 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단가가 낮아진 거군요. 추가 매수. 네, 원래는 이 가격이 아니었어요. 어쩐지 비중이 좀 높길래. 네. 자, 근데 사실 덱스터라는 회사가 지금까지의 실적은 좋지가 않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VR 관련주로 예전에 이제 상승을 좀 많이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2021년도에 급등을 한번 했었죠. 그죠? 네. 근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주가는 비교하면 안 돼요. 실적이 없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특히나 이제 테마가 나오면 테마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소식이 뉴스나 이런 게 없으면 주가는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덱스터는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조금씩 이제 위쪽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긴 해요. 그죠? 네. 음. 네. 그런데 이 종목은 지금 아래에서 지금 뉴스들이 뭐 크게 뭐 올라갈 만한 그런 뉴스들은 없었고 시설 투자 소식이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양수 결정 소식이 하나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지옥2 시즌, 자, 어쨌든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VR 관련주들은 이제 특히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IT 쪽에서 VR 기기들에 대한 어떤 이슈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영화라든지 아니면 넷플릭스 이쪽에서 뭔가 좀 VR 기술이 접목된 그런 이제 이 컨텐츠가 좀 크게 인기를 끌었을 때 보통 그때 테마가 좀 나오거든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지옥2가 넷플릭스에서 상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좀 약간 좀 보면서 약간 실망을 좀 했습니다. 네. 지금 그 덱스터는요, 그게 좀 여기서 주가의 반응이 좀 오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덱스터 지금 보유하고 계세요. 예, 보유하시고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데, 자, 매수 가격이 너무 높아요. 비중을 더 이상 담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끌고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일단 10,000원을 잡아드릴 건데요. 이 10,000원이 지난번에 올라갔다가 고점이 나온 자리잖아요. 그죠? 네. 이번에도 아마 이제 올라가면서 눌리고 하면서 10,000원 정도까지 회복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올라가기 위해서의 뭔가 또 추가적인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하시되 10,000원 정도 가격이 오면 다시 한번 저에게 전화를 한번 주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이상 할 수는 없어요. 너무 많아요, 비중이.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한다고 해서 단가가 많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의미가 없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10,000원 오면 꼭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때 제가 뭔가 또 다른 이 재료들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그걸 보고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 드릴게요. 꼭 10,000원에 연락 주세요. 만 원대 연락하면 되나요? 네, 맞아요. 그때 꼭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아닙니다. 그러세요? 네, 힘내시고요. 네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저희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우리로. 우리로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219원에 10%요. 1219원이요. 네네. 1219원에 10%. 그래요? 이거 언제 사신 건데요? 여보세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어제 사신 거? 어제. 어제 사셨어요? 네, 그래요? 네, 사신 이유는 뭐 양자 관련주로 사신 건가요? 네. 그래요. 자, 어려운 종목을 사셨어요. 사자마자 확 빠져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라 급등 나오고 또 빠지고 또 급등 나오고 빠지고 이게 지금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좀 많이 네. 지금 막 움직이는 종목들로 손이 갈 수밖에 없죠. 마치 좀 새우깡처럼 그죠? 계속 손이 간단 말이죠.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네. 또 그러다가 물려버려요.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이 계속 유지가 안 되는 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지금 손실 중이긴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올라갈 때 이 보고서 팔려고 하면 못 팔 수 있어요. 네. 순간적으로 팍 올라다 팍 빠져버리면 더 올라가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확 빠져버리면 못 팔아요 또. 네. 그러니까 어떻게 팔아야 되냐면 매도를 걸어 놓으세요. 네. 쉽지 않아요. 지금 매매하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단타만 계속 이제 치는 종목이라 이게 월요일부터 이제 보셔야 되는데 1,250원에 1,250원 얼마라고요? 1250원. 네, 1,250원에 월요일부터 매도를 걸어 두세요. 매도를. 1250원에 매도를요? 네, 매도를 걸어 두세요. 그렇게 해서 매도를 걸어 놓고 그다음에 올라갔을 때 팔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양자 관련주들이 지금 당장 뭔가 좀 올라가는 그런 이제 시세가 아직은 없어요. 예전에 보면 8월, 9월 달 그때 올라갔고 이제 요번에 올라갈 때 보니까 막 올라갔다가 단타막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250원에 그냥 매도 걸어 놓고 잘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요,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AD 테크놀로지. 어떤 거요? AD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요. 네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9,000원에 20%. 19,000원에 20% 사셨어요? 네네. 이거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요? 네네.
자, 그럼 사신 이유가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사셨나요? 아니 한 2만 원이나 2만 천 원까지 올라가겠다 싶어가지고 샀는데 음. 지금 보니까는 또 많이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자, 일단 최근에요. 예. 차세대 AI CPU 개발 소식이 있었어요. 뭐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ARM 쪽하고 같이 이제 AD 테크놀로지가 그래서 그 이슈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왔던 건데 솔직히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아래쪽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간혹 있어요. 지금 앞에서 제가 지금 이제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덱스터는 아니고 DS 단석, 자 DS 단석이라는 회사 상담했었잖아요, 그죠? 앞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에 쭉 밀리다 갑자기 막 시세가 올라오면서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이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잠깐의 반등 이후에 또 다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되게 큰 관심사가 AI 관련 쪽에서의 관심은 조금 떨어진 편이에요. 과거보다는. 지금은 트럼프 당선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그쪽에서 수급이 많이 놀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AI 관련주들이 많이 또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지금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재료는 분명히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수급이 그만큼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 좀 크게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래쪽으로 이 손절가를 좀 잡고 가셔야 되는데요. 목요일 날 그 저가 가격이 있어요. 그 가격이 16,860원인데요. 얼마라고 했죠? 제가 지금 16,860원 해보세요. 네네. 16,800원이요. 860원. 네. 그 가격 아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반등 줄 때 한 2만 원 위쪽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수익 내고 나오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금 힘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가격 밑으로 빠지면 이거는 좀 단기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절가는 말씀드린 가격 16,860원 그리고 만약에 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내 월요일장부터 보셔야 되겠죠. 반등 주면 2만 원 위쪽에서 정리 빨리 하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요. 네, 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7,500원에 10%입니다. 37,500원에 7%요. 10%요. 10%요. 아, 37,500원에 10%? 펄어비스. 저 이거 멘토님이 45,000원에 다 팔으라고 해서 네. 46,000원에 제가 다 팔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겁니다. 아, 그때 다시 예. 이제 팔고 나서 예, 잘 파셨네요. 멘토님이 다 팔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잘 팔았네요. 급락 나왔습니다. 그죠? 잘 팔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해도 제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뭐 제가 뭐 조금 가지고 가세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해도 거기서 또 올라가지 못하고 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또 이야기해드린 대로 또 가는 경우들이 또 있잖아요. 그걸 또 잘 따라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제가 또 많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펄어비스 다시 한번 매수를 해서 다행히도 또 올라가고 있어요. 아래쪽으로 밀렸을 때 급락이 한번 나왔는데 이제 팔고 나서는 잘 판 거죠. 좀 그때 돌아보면.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밀렸다가 이번에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서 한번 이제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접근을 해서 또 가는 것들 좀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보통 이럴 때 손실 보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거 이번에도 수익이 나고 있어서 근데 이번에 그 반등은 조금 힘이 약해 보여요. 자, 위에서 지금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 보이죠? 네. 그죠? 우리가 기업을 볼 때 여러 가지들을 봐야 돼요. 뭐 실적도 보고 그다음에 뭐 이제 모멘텀, 성장성 이런 것들 같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흐름도 참고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펄어비스의 경우에는 일단 아래쪽으로 떨어졌을 때 거래들이 좀 많았어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올라오면서 과거에 이렇게 올라올 때의 거래와 지금 최근의 거래는 어때요? 좀 많이 줄었죠. 네. 그렇죠? 많이 줄었다는 건 이제 매수가 많이 붙지 않는 가운데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승이 좀 오랫동안 또 지난 고점처럼 좀 많이 올라가는 상승보다는 아무래도 42,000원 가까운 가격에서 이 고점을 잡고 또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41,000원 위로 올라오면 이제 팔자라는 거예요. 이번에.
41,000원에서 42,000원 정도거든요. 이 사이에 올라오면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리고 손절가는 아래쪽으로 38,000원 정도를 37,500원이니까 38,500원을 잡고 가시죠. 38,500원 손절가 잡고 그 다음에 41,000원에서 42,000원 반등 시에 정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좋은 결과 나오시기 42,000원을 바랍니다. 한번 네. 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의 일정이 있는데요. 강연의 일정을 한번 확인하고 올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 동안의 강연의 일정 보고 오셨는데요. 자, 먼저 한 가지 좀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가 전화를 연결 신청을 하셨는데 전화를 안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여러분들 상담을 계속 해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전화번호 02-2638-3985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셔도 전화 상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주시고 그 다음에 전화 신청하셨는데 안 받으시는 분들 전화 받으세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주말 바로 오늘 강연회거든요. 제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강연회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제가 방송 끝나면 바로 갈 겁니다. 노원으로 갈 거고요. 자, 노원 그 장소 알려드릴게요. 노원 평생교육원 4층입니다. 4층 2강의실에서 잠시 후 1시부터 저를 직접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만나서 저하고 소통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고민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오늘입니다. 잠시 후에 저 노원에 갈 거니까 그 주변에 계신 분들 꼭 많이 오셔서 도움 많이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바로 내일입니다.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온라인 방송을 해요. 자, 온라인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요. 유튜브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이렇게 검색하시면 채널이 나올 겁니다. 그 안에 들어오시면 내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황민혁의 심야 주식 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심야 주식 방송은요. 여러분 다음 주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미리 뽑아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온라인 강연에도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화 많이 주고 계시죠? 지금 전화 주셔도 충분히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2638-3985번. 자, 그러면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멘토입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좀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한국 파마요. 한국파마요. 예,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저기 22,000원에 10%인데 그냥 저기 할 때 따라 붙었어 이렇게 그냥 속을 쓰기네. 아이, 이거 따라 붙었어요. 예, 예. 그때 바로 팔았자는데 안 팔아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이 종목도 지금 지난번에 급등이 한번 좀 나왔다가 이제 바로 빠졌죠. 그죠? 예, 예.
자, 지금 보면은 한국파마가 얼마 전에 이제 비만 당뇨 치료와 관련돼서 뉴스가 한번 뜨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이제 재료라는 게 그래요. 이 주가 이제 매매하실 때 주식을 매매를 한다고 하잖아요. 좀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들은 단기에 우리가 좀 매수해서 단기에 매도를 해서 뭐 수익을 챙기든 이게 수익이 안 나면 이제 손절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매수하신 날 혹시 기억하세요? 언제 매수하셨는지 날짜는 잘 기억 못 하시겠죠? 했어요. 예. 그죠? 근데 매수하자마자 바로 빠진 거예요? 아니면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왔다가 빠진 거예요? 꽤 본전 꽤 올라갔다가 예. 그래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때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래서 이제 그죠? 올라갔다가 24,000원인가 얼마 갔대. 예.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요때였군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던 건데,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팁을 알려드리면, 자, 이렇게 처음 매매했을 때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일단 아래쪽에서 거래가 점점 들어오는 건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위에 보시면 우리가 파란색 봉은 음봉이라고 하죠. 빨간색 봉은 양봉이라고 하죠. 네. 올라갈 때는 양봉이 좋을까요? 빨간 봉으로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파란 봉으로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 빨간 그렇죠. 빨간 봉으로 올라가는 게 좋죠. 근데 지금 한국파마는 올라갈 때 계속 파란 봉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파란 봉으로. 그죠?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파란 봉이잖아요. 그렇다는 건 지금 이제 22,000원, 23,000원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딱 올라갔다가도 결국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고점이 나왔고 또 고점이 이전 고점 넘지 못하고 다음 고점이 또 짧게 나오고 이러면 아, 이거 힘이 좀 빠지는구나 하고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정리를.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손절가를 잡을 때는 이제 중간에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이 나왔던 이 자리를 단기 매매를 하신다면 여기를 손절가, 지금 화면 보이실 거예요. 요 가격이죠. 이 가격에 손절가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죠? 아니요, 그 손절가를 원래 잡아야 되는 게 22,250원이었어요. 근데 그 가격 이제 결국은 손절가 못 잡고 밑으로 빠진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매도가 나와서 주가가 빠지긴 했습니다. 재료가 좀 소멸됐으니까. 하지만 이제 떨어질 때 주가가 빠질 때는 거래가 많으면 좋을까요? 거래가 적으면 좋을까요? 빠질 때는 매도가 많이 나오는 것보다 매도가 적게 나오는 게 좋은 거잖아요. 적게 나오는 게 그쵸. 나았을 테지.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빠질 때 거래가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락이 잡히면 다음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반등이 22,000원보다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반등은 2만 원 위쪽에서 21,000원까지 이 사이에 반등 나올 때 저는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네, 기다렸다가 반등 주면 2만 원에서 21,000원 사이에서 지금 추가 매수 안 돼요? 하면 안 될까요? 추가 매수 안 돼요. 네,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내려왔다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2만 원에서 21,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또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전화 받고 있는 거 지금 전화번호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덴티움입니다. 덴티움이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84,200원에 15%요. 84,200원에 15%요. 예. 아, 지금 이제 방금 전화 주신 거죠? 이게 작년 9월에 좀 샀다가 아, 그래요? 9만 원대 후반에 샀다가 올라가서 좀 재미를 봐서 아, 네. 그래서 그거 샀는데 이게 계속 떨어지네요. 제가 원래 처음에 물어본 게요. 예, 전화 지금 바로 해서 전화 연결 바로 되신 거죠라고 물어봤던 거거든요. 아, 예. 네, 그죠. 바로 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예. 자, 연결했다가 이제 그 전화 안 받으신 분들이 계셔서 좀 끝까지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지금도 전화 주셔도 충분히 연결 가능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예, 이전에 덴트움을 한번 매수했다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에 지금 매수가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재미를 좀 보셨죠? 그 전에는. 예. 네. 근데 다음에 이거 많이 빠졌는데 이 정도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반등 줄 때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하락 잡고 나서. 9만 원대 후반에 네. 작년 기억이 있어서 10% 샀다가 6만 원대 후반에 5%를 샀어요. 아, 그러면 추가 매수 더 하신 거. 네. 거기에 리포트가 나와갖고 안 좋다고 리포트가 나와서 네. 더 빠져버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증권사에서도 사실 눈치가 없나요? 이렇게
이렇게 주가 많이 빠졌는데 뭐 보고서를 또 안 좋은 보고서 쓰는데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리포트 보고서라는 게 평소에 그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보고서들 참고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서 나오는 목표가 이런 것들은 저는 맞은 적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또 이제 제가 아직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물론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 쓰고 증권사에서 이 보고서가 나올 때 좋게 얘기하면 주가가 올라가요. 또 안 좋게 얘기하면 주가가 또 떨어진단 말이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많이 움직여요. 근데 희한하게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목표 주가를 더 상향하고 하면 그럴 때가 보통 고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리고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거기서 또 목표가를 하향하거나 이럴 때 보통 이 바닥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덴티엄의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실적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은 이미 여기 다 알고서 빠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가격은 어느 정도 이 저점에 대한 좀 저점에 가까운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봤을 때 어느 순간 나중에 봤을 때 주가 올라가면 저 부분이 저점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 그 정도 가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덴티움은 추가 매수를 여기서 더 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뭐 더 흔들린다면 뭐 밑에서 6만 원 아래쪽까지 혹시나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5% 정도로 더 생각해 볼 만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지금은 현금이 한 30% 정도는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신중하게 보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6만 원 아래로 빠진다면 그때를 좀 기다려 보는 거죠. 네. 네, 지금 네. 오늘 종가가 어제 종가가 62,800원이니까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6만 원 아래로 내려왔다가 하락이 잡히는 게 확인되면 6만 원 네. 아래에서 그러면 추가 매수를 5% 정도만 더 하실 수는 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제 여기서 그냥 반등 주면 9만 원 위로 그냥 팔아도 저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이건 9만 지금 원까지요? 가격은 걱정할 만한 그런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 덴티움이라는 회사가 실적이 일시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긴 한데 결국은 임플란트 이쪽은 솔직히 우리가 뭐 지금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그러면서 임플란트 수요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샀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가면 또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예. 빠지면 다시 또 올라가는 거죠. 안 올라갈 예. 것처럼 하다가. 그래서 지금 덴티움은 장기로 봐도 저는 괜찮고요. 장기로 본다면 뭐 장기로 볼 게 아니라고 하면 9만 원 정도 선에서 탈출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추가 매수는 6만 원 이하에서 6만 원 아래에서 바닥이 이제 예. 잡히는 이제 지난번처럼 반등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예, 이어서 저희 감사합니다. 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 38만 원 15%예요. 38만 원에 15%요. 네. 이거 최근에 사셨나 봐요. 아니요, 저기 10월 중순경에 뭐 10월 중순 사실 10월 17일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10월 어쨌든 10월도 지난달이죠. 네. 오래된 건 아니고 매수하고 네. 나서 슬금슬금 떨어지다가 이번에 또 올라왔네요. 네. 네. 자,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이번에 혹시 얼마를 좀 보고서 사신 거예요? 좀 높게 사셨는데 얼마 정도 보고 사신 거예요? 방산주가 괜찮을 것 같고 호주의 합작회사 설립한 게 네. 어제 준공됐다고 나오고 네. 또 어제 미국 방산주가 많이 음.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가져가볼까 하는데 네. 추가 매수는 조금 추가 매수도 해보고 싶고요. 추가 매수 더 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우리가 이미 그 방산주들이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있고 지금까지 내왔어요.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더군다나 지금 뭐 전쟁이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이스라엘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정권 이제 새롭게 열릴 거란 말이죠. 거기에 관련해서 이 재료들은 사실 나올 만큼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그 새로운 이제 정권이 시작되고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방위 쪽 이 무기에 대한 수입이라든지 비용을 늘릴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갔는데 전쟁이 만약에 빨리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국방비를 늘리거나 이런 뭐 무기를 수입을 지금 바로 급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주가는 이미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건 추가 매수를 더 할 게 아니라 이제 수익이니까 이 상태에서는 조금씩 이제 비중을 줄이면서 수익을 좀 챙겨 나가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0.3% 정도가 지금 빠졌는데 시간외에서 본다면 이제 시간외에서도 한 0.3%가 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네. 수익 지키고 하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고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마세요. 손절가 알려드릴게요. 손절까지만 이제 뭐 수익에서 매도를 하는 가격은 39만 5천 원이에요. 네. 39만 5천 원을 일단 손절가 잡고 근데 뭐 여기서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대로 수익 내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일단 손절가는 먼저 잡아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올라갔을 때 흔들리면 많이 흔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39만 5천 원 손절가 잡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41만 원 가격부터 위로 올라가면 5%씩 비중을 조금씩 정리를 해가세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챙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나중에 38만 원 아래 또는 36만 원 아래에서 살 수 있는 가격을 또 줄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떨어질 때 사세요. 네. 야, 아시겠죠? 이번에는 수익 네. 잘 챙기시고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황민영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방송 보고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저 HL 만도고요. 네. 그 43,500원의 비중은 30%입니다. 43,500원에 비중 30%요. 네네. 이게 매수하신 지가 좀 됐군요. 예, 예, 좀 됐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이 만도도 그렇지만 이 자동차 쪽에 자동차고 부품주들이 네. 좀 약간 좀 힘들어요. 그죠? 아,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완성차잖아요. 네네. 현대차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죠. 이렇게. 아, 그죠? 네네. 기아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현대모비스 뭐 이런 이 부품주들 현대모비스는 최근에 올라갔다가 지금 좀 빠졌는데 어쨌든 네. 지금 만도라는 회사도 이게 지금 글로벌 그 자동차 회사들 다른 이제 해외 그 매출이 좀 다변화되어 있는 회사긴 해요. 부품주로서. 네. 근데 중요한 건 최근에 그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거론되고 있는 업종들이 있어요. 아, 그게 반도체 쪽도 얘기가 좀 나왔고, 그 다음에 네.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뭐 2차전지 쪽 있죠. 그리고 네. 우리가 그 전에 바이든 정권 때 IRA라고 해서 인플레 감축 법안이라는 게 발의가 됐었죠. 네. 근데 트럼프 정권이 새로 들어오면서 이걸 다 없애겠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뭐 자동차 쪽도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벽을 또 치고 이럴 수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거기에 있어서 주가도 이미 못 올라온 건 맞거든요. 그런데 뭐 너무 이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더 많이 떨어지거나 이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 이제 네. 약간 우려가 있는 거죠. 이런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네. 말씀드린 거예요. 네. 만도는 제가 봐도 이거 회사는 너무 많이 이제 주가가 좀 싼 편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본다면 지금 당장은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그리고 네. 결국은 돈이 풀리면서 결국 기업들의 이익도 늘어나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HL 만도의 경우 43,500원 정도라고 하면 저는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가격이에요. 저희가 볼 때는. 아, 그러니까 네. 목표 가격은 45,000원 정도로. 근데 이제 단계 막 올라가기는 어렵고 조금 차분히 올라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45,000원 정도에서는 정리를 하고 나오자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예. 그럼 황 멘토님 지금 조금 많이 내려갔는데 추가 매수는 좀 어떨까? 저는 지금 추가 매수를 만약 비중이 한 10% 정도라고 네네. 한다면 또는 20% 미만이라면 네네. 추가 매수해서 가는 것도 괜찮긴 한데요. 네. 제가 볼 때 여기서 추가 매수를 만약에 더 한다고 하더라도 뭐 몇 프로 정도 하실 생각이세요? 네. 뭐 그러니까 그렇게 단가 많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결국은 이제 못 올라갈 만한 가격이라면 추가 매수하는 게 맞는데 네. 지금은 그건 아니고요. 혹시나 만약에 이제 시장이 너무 급변해가지고 주가가 또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흔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추가 매수는 최소한 32,000원 아래 정도에서 아, 3만 원에서 32,000원 사이 예, 예. 이 정도에서 하락이 잡히면 만약에 떨어진다고 네네. 가정했을 때
그럴 네네.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더 낫죠. 차라리. 아, 여기서 그냥 네. 올라가면 그냥 놔두세요. 예, 예. 네. 그럼 여기 기간이 좀 길어질까요? 내년까지 기간은 가야 조금 되나? 걸릴 겁니다. 아,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멘토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포스코 홀딩스요. 포스코홀딩스.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돼요? 37만 3천 원에 왜 한 주밖에 안 되는데 53%가 되네요. 37만 3천 원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은 솔직히 이제 지금 마지막 통화예요. 그래서 네, 좀 네.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아시죠? 왜 빠진지 아실 거예요. 미국 대통령 바뀌면서 피해주로 네, 네. 그죠? 지금 네. 당분간은 조금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이 종목은. 네. 그래서 지금 뭐 비중은 작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 보면 뭐 한 주 정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 주에.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러면 31만 원 정도 가격을 손절가로 일단 네. 잡아두시고 이 가격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반등 주면 저는 35만 원 정도 선에서는 탈출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 모아간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는 아니고요. 더 낮았을 때, 쌀 때 모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요번에는 좀 짧게 빠져나오죠. 아시겠죠? 아, 네.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그럼 장기 갖고 가면 안 될까요? 네, 장기전으로 가려면 굉장히 좀 힘들어져요. 근데 한 주니까 네, 한 이거 주에 한 주면 뭐 장기전으로 가도 상관없는데요. 그러면 네. 나중에 더 많이 빠지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이건 일단 보유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한번 전화 다시 한번 주세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수고하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전화 상담,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끝나자마자 바로 노원 갈 겁니다. 노원에서 1시에 뵐게요. 감사합니다.